금융정보분석원 굉장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화끈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저녁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식은 이제 접속을 차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까지 보다 구체적인 이 집행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 방송에서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43,9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루에 100원이면 멤버십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통해서 리플의 단기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니까요. 회원방송 리플 앞으로 이 방향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회원가입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차단 시점이 어떻게 될지 16개 거래소 사업자 미신고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방심위 통해서 거래소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속하시면 여러분 자산은 여러분이 지키시는 거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터치하셔서 여기 보시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 업데이트도 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수시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35개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스테이킹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없으면 이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당연히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께서 불필요하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기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여러분의 자산을 위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드리면서 또 저의 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미신고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있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접속 차단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거래소로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이전이 시급해졌다. 현재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가 해당 외국 거래소들에 대한 입출금을 막아둔 상태라 국내 접속까지 차단될 경우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죠. 복잡할 일 없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개 이 방송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3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내에 허가를 받은 거래소 또는 스테이킹 기업에 여러분의 자산을 맡기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요? 가만히 있어도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손실 생기고 이러는데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코인키스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특히 회원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은 특근법상 신고 여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본인의 신분증을 찍어주면 막 혜택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걸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여러분 개인정보 팔고 10만원 받고 그렇게 하고 싶나? 와,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개인정보로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알아서? 그렇잖아요. 자금 세탁 방지 관리 감독도 받지 않아서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내국인의 경우, 여러분 같은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전에 국내 거래소와 입출금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에 등록한 개인 지갑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신속히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골치 아픈 일이 혹시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르면 다음 주입니다. 미신고 외국 코인 거래소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점이 나올 전망입니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보냅니다. 응원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한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16개를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해당 거래소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방심위는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서류 검토 후에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심위에서는 매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검토합니다. 다음 주 통신소위는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오늘이네요. 통신소위 내 세부 안건은 비공개이다. 이날 소위에 해당 내용이 올라갈지는 미지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빠르게 상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요청이 17일에 제가 17일부터 방송 때렸잖아요. 이르면 다음 주에 안건이 상정돼서 접속 차단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떤 암호화폐들이 그런지는 여기에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굳이 제가 지적할 필요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사화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떳떳하게 늘 말씀드리지만 손실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손실은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해외 스테이킹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아서 하시는데요. 저는 안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지 또 여러분 저 따라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 이전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외국 거래소에 대한 입출금을 제한했어요. 빗썸 이런 다 제한했잖아요. 이미 선제 대응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예요. 가장 먼저 코빗이 지난 8일에 맥시와 쿠코인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폴로닉스를 추가했습니다. 빗썸도 지난 9일에 맥시, 페맥스, 쿠코인 등의 출금을 제한했습니다. 코인원도 쿠코인, 맥시, 비트로, 폴로닉스, 코인엑스, 비트엑스 등의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트래블룰을 시행했기 때문에 입출금 가능 거래소를 아예 두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결국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여기는 고박스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박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빗, 빗썸, 코인원, 업비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성 리플 있잖아요. 리플의 증권성 여부 따지고 안 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일단 지금 이렇게 잠정 유보된 상태이잖아요. 왜냐면 정부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서 일을 잘해요. 우리의 자산 잘 보호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보안이 세질 거예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리플 있잖아요. 리플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원화마켓 가상 거래소들이 해당 거래소에 대한 입출금을 제한한 상태라 거래소 간 바로 가상자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등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룰이 이행된 외국 거래소를 통해서 원화마켓으로 이동하는 이게 방법 가끔 댓글 달리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던데 나와 있네요.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그죠? 국내에선 안 돼요. 이제 입출금을 제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투자자를 보호해야죠. 그래서 가상자산 간의 이전이 이제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바이낸스 트래블룰이 이행된 외국 거래소를 통해서 원화마켓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네요.
또 해당 외국 거래소 내에 예치된 가상자산, 스테이킹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등록해둔 개인 지갑에 옮겨서 국내에 보내니까 까다로운 거예요. 뭐 불가능하지 않지만 상당히 까다롭다. 저는 해외 거래소를 쓰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거래소, 해외 스테이킹 광고 안 합니다. 방심위에서 이들 거래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이나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 후에는 VPN을 이용해서 접속 국가를 변경해서 우회 접속하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가능하겠지만 해당 거래소들이 대규모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서 한국 이용자들의 입출을 막아둔다면 발이 묶일 수 있는 이게 복잡해요.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근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어요. 통보할 때부터 저는 빨리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한다는 게 불법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27개 외국 가상자산 사업사의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어요. 통지했는데 9월 25일 이후에는 영업 불가. 통지했는데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한다 이 말 아닌가요? 저는 뭐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를 미워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정도는 공개 방송에서 할 수 있잖아요.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경고를 줬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국내 영업을 하던 외국 거래소들은 모두 한국어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따로 국내 법인을 세우고 자격 요건을 갖춰서 영업하면, 그러니까 영업을 아예 막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 서비스 안 하시거나 아니면 자격 요건을 갖추면 돼요. 두 가지 옵션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 그 옵션을 따르는 그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낸스, 후오비. 좋습니다. 역시 바이낸스 창펑자오 국내 전 세계 12대 그 암호화폐 부자 중에 하나인 창펑자오가 이끄는 바이낸스. 좋습니다. 후오비. 좋습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특근법 시행에 따라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말라니까 안 했어요. 맞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국내 영업을 철수했어요. 후오비의 경우 국내 법인 후오비 코리아를 만들어서 신고 마치고 정상 영업 중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국내 영업이 불법임을 통지받았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영업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이용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경우 거래소 내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나 정상 거래소로 옮겨서 보관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대응이다라고 대처 방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속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플 투자자분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늘 투명하게, 우리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를 지적하는 이유가 뭔가요? Regulatory clarity. 규제의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는 음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많이 양지에 나왔어요. 전 세계 경제와 함께 움직이는 동주화 현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다행히 경제에 이 거시 경제를 통해서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움직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라 함은 뭐 코인원은 농협, 아니면 저기 고팍스는 전북은행인가? 아마 그럴 다들 그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투명하게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도 암호화폐도 1분만 더 스피치 하겠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손실 없이 대박을 날 수는 없어요. 손실 없이 대박 날려다가 더 큰일 납니다. 적당한 손실,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다 메꾸면 되고 나중에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것을
욕심을 내서 바란다는 것은 나중에 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해외 거래소, 해외 스테이킹 업체, 왜 제가 광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제가 책임질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저와 저희 시청자들, 구독자들, 우리 회원분들과의 저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보 잘 전해드리고, 그리고 광고는 내 것만 하고, 내 것만 하면 여러분 스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걸 하면은 여러분이 피해를 보잖아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방송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43,900명. 그렇기 때문에 44,000명을 만들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멤버십. 그래서 네가 원하는 멤버십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48시간 전후의 방향. 하루에 100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서비스를 구독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게 합시다. 저희는 잠시 후에 8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